그다음 연립방정식 활용인데 그 활용이라는 그 단어는 뭔가 추가로 개념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너네가 이제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연립 1차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를 몇 개를 넣어야 돼? 2개. 그치?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로 했으니까 x, y 2개로 이제 미지수를 두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걸 풀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x, y 값을 찾아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요거는 예시로 좀 그냥 몇 개만 좀 풀어볼게. 근데 그 전에 자주 나오는 그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건 저번에 부등식 활용할 때도 좀 했었지. 그치? 거속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요거 알고 있지? 다 기억하지? 여기서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다 이제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요거랑 이제 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농도에 관련된 공식은 농도랑 이제 소금의 양 요 두 가지인데 사실 좀 많이 쓰는 건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을 좀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튼 둘 다 사용은 하기 때문에 공식은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알았지? 저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문제를 너네가 유형별로 많이 풀 텐데 유형이 좀 많아 되게.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몇 개 좀 풀어볼게. 자, 간단하게 요거부터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합이 59인 두 자연수가 있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가 3일 때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래.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일단 설정을 해야 될까? 미지수를 먼저 x, y를 먼저 정해야 되니까 미지수를 뭘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큰수 중 큰수. 큰 수를 뭐? 큰 수를 작은 수? 큰 수를 뭐라 그래? x 그 다음에 작은 수는 y. 오케이. 자, 이렇게 미지수 두 개 설정했어.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까? 처음에 뭐가 있지? 처음에 나와있는 첫 줄에 나와있는 게 있잖아. 합이 59. 그럼 뭐야? x 플러스 y가 59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지? 근데 우린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식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래. 저걸 뭐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 3. x 플러스 7y 응? x 뭐라고? x 요거는 이제 너네 검산식 생각하면 좋아. 검산식 예를 들어서 너네 7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 3이지. 나머지는 1이잖아. 1 맞아? 이거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7은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잖아. 이 검산식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배웠잖아. 검산식은 초등학교 때 배워. 그치? 배워. 기억이 안 나? 니네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기억이 안 나. 어이씨. 안 배웠다고? 검산식은 초등학교 때 무조건 배워. 이런, 씨. 졸았구만. 아무튼 이렇게 쓰면 돼.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2로 나눴잖아. 그럼 몫을 옆에다 곱해주고 나머지를 옆에 더해주면 돼. 요게 이제 요렇게 계산하면 7 나오잖아. 맞지? 요게 검산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걸 검산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말 그대로 검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했을 때 7이 나오면 내가 잘 나눈 거고 계산했더니 7이 안 나오면 잘 못 나눈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잘 나눴는지 아니면 못 나눴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검산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그대로 가면 돼. 그럼 큰 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라고? 몫이 7. 나머지 얼마래? 3.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요 둘을 연립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 7y라고 쓰지. 7y 플러스 3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둘이 연립하면 되지.
물론 가감법을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x가 7y 플러스 3이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대입법 풀어도 되고. 됐지? 그러니까 요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요 푸는 건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의 주 목적이 식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식만 잘 세우면 솔직히 푸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그래서 식만 잘 세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일일이 풀지는 않고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 식 어떻게 세우는지. 자, 그 다음 거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자,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2이고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고 한대. 이때 처음 수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둘까? 이번에 미지수 10의 자리 10의 자리를 뭐라 해? x 그 다음에 그렇지 1의 자리를 y라고 두자.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 식이 어떻게 되지? 처음 식은 x 플러스 y가 12. 그치. 각 자리 수의 합이 12라 했으니까.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다고 한대.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 예를 들어서 처음 숫자를 23이라고 해봐. 23. 그럼 이걸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뭐야? 32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지수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저 x, y를 가지고 표현을 하라는 얘긴데. 근데 지금 내가 10의 자리를 x라 했고 1의 자리를 y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여기 23 나와 있는 거 그대로 x, y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같아 달라? 요 의미, 요 2랑 3 붙어 있는 거랑 x, y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 의미랑 이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왜냐면 이건 뭔데? x, y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23을. 문자로 23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문자로 23을 표현하려면 10x 플러스 y라고 하면 되지. 그치? 얘가 이제 20 더하기 3이라는 것처럼. 맞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문자로 표현하면. 그치? 그러면 이제, 일단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지. 그치?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니까. 요 처음 수는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보다, 다시. 일단 바꿔보자.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그러면 어디다가 빼야 돼? 18을. 여기다 18을 빼야 되나? 여기다가 빼야 되나? 어디다 빼야 되지? 그러니까 얘보다 18이 작은 거야. 그치? 여기다 빼야지. 그치? 그래야 얘랑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보다 18이 작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가 23이야. 그럼 얘는 4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보다 18이 작은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다가 18을 빼주면 얘랑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식은 세웠으니까 마찬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요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지. 그치? 요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직접 한번 풀어보고. 나는 식만 세워줄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영진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은 78점이래. 그리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대. 이때 영진이의 수학 점수를 구하래. 뭘 x라고 볼까? 그치. 영진이의 수학 점수. 그치. 영진이의 수학 점수를 x라고 할게. 나 여기 왜 멍이 들었냐, 근데? 그치? 멍 들었어? 왜 멍이 들었지? 여기 누래, 여기 색깔이. 왜 이러지? 어디 박았나, 내가? 잘 때? 씨. 뭐야, 왜 이러지? 왜 들었지? 씨. 이상하네?
아무튼 수학 점수를 x라고 할게. 그리고 영어 점수를 y라고 해보자. 그럼 처음에 이제 평균이 78이래. 저거 가지고 식 어떻게 쓰면 돼? 평균이 78이라는 걸로. 평균 쉽잖아. x 플러스 y 곱하기? 그치. 그치. 이 나눠주면 되잖아. 원래 우리 평균 구하는 건 둘이 더해서 2를 나누는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이제 78이라는 얘기야. 맞지? 너네 그 평균 많이 구해봤잖아. 학교 시험 보고 나서 너네가 막 임의대로 막 평균 구해보지 않아? 저희 시험을 너네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이 초등학교 때 봤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때 왜? 그런 거 생각 안 해? 초등학교 쉬어서? 시험을 안 봐.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봐? 단원 평가 시험 맞으니까. 그래? 그럼 니네 인생에서 지금 시험이 처음이야? 진짜? 우와, 그래? 그렇구나. 아무튼 너네가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평균을 좀 이제 재볼 거 아니야? 너네 이번에 과목 몇 개 보는데? 그것도 몰라? 몇 개 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지. 몇 점 정도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처음에 이거 앞으로 많이 할 거야.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대. 그러면 x랑 y 일단 써놓고 얘가 얘보다 6점이 높아.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러면? 어디다 6을 더해주든가 아니면 어디다 6을 빼주든가 그렇게 해서 같다라고 놔야지. 그럼 x에다가 6을 빼야 그치? 그래야 같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지. 이해하니? 그래서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66번. 자, 요거는 너네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요거는. 그래? 300원짜리 볼펜이랑 500원짜리 볼펜을 합해서 10자루를 사고 3,600원을 지불을 했대. 이때 300원짜리 볼펜은 몇 자루를 샀는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뭘 x라고 둘까? 300원짜리 볼펜을 x개라고 하고 500원짜리 볼펜을 y개라고 하면 일단 식이 어떻게 되지?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그치 10개지 10개. 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나왔으니까 가격에 대한 식을 또 세워야지. 어떻게 되겠어? 300x 플러스 500y가 3600이다 라고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여기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이 5,800원이래. 그리고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이 5,300원이래. 이때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구하래. 그러면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x라고 할게. x1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성인 1명의 버스 요금은 어떻게 돼? 이거를 y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식 2y 그치 2y 더하기 4x가 되지. 4x 더하기 2y가 5,800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x 플러스 3y가 5,300이다 라고 해서 이 둘을 또 연립을 해주면 나오겠지.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2를 전체적으로 약분한 다음에 이 똑같으니까 이제 가감법으로 바로 빼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15개의 슛을 성공하고
33득점을 했대. 이 선수가 성공한 2점 슛이 몇 개인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2점 슛의 개수를 뭐라 그래? 그치? 2점 슛의 개수를 x라고 할게. 그리고 3점 슛의 개수는 y라고 하면 되지. 맞아? 어차피 2점하고 3점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로 일단 식을 처음에 뭐라고 세울까? x 더하기 y는 그치? 15, 15개 성공했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점수에 관한 식을 세워야지. 점수에 관한 식은 어떻게 돼? 2x 더하기 3y는 33득점이었으니까 3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연립하면 되지. 어렵지 않지?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나이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60살이고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다고 한대. 현재 아들 나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현재 아들 나이를 X살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나이가 Y살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둘이 더한 게 몇 살? 60살. 그 다음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돼?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Y 플러스 10 아니야? 맞아? 그럼 10년 후에 아들 나이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0이겠지. 맞지? 그냥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더 많대. 이렇게 세우면 되지. 됐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됐지? 자, 여기도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어느 산악회 전체 회원이 38명이래. 이번 산행의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해서 모두 14명이 등산을 했대. 이때 남자 회원 수를 구하래. 그러면 남자 회원 수를 뭐라고 해? 남자 회원 수를 x라고 할게. 자, 그럼 여자 회원 수는? y라고 하면 되지. 그럼 둘이 합쳐서 x 플러스 y가 얼마야? 38.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산행에는 남자 회원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x, 그 다음에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했대. 4분의 1 y겠지.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둘을 이제 또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요거 떠볼게. 자, 둘레의 길이가 30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이 직사각형이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 y라고 하면 되지. 그 둘레가 30이래. 어떻게 식 쓰면 되지? 둘레가 30이니까. x 플러스? 2x 플러스 2y가 30이다 할 수 있지. 그치? 가로랑 세로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야 둘레니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x가 세로의 길이 y의 2배보다 3만큼 짧은 게 가로래.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걸로 이제 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x, y 구한 다음에 우리는 넓이니까 x, y의 곱을 구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한대. 유민이는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얻었다고 할 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 수를 구하래. 그러면 유민이가 맞힌 문항 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 틀린 문항 수를 y라고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처음에 x랑 y의 합이 얼마 돼야 돼? 총
20문항이잖아. 20문항. 맞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맞히면 5점을 얻는데. 맞히면 5점. 뭐라 쓰면 돼? 식은 점수에 관한 식이잖아. 5x 그 다음에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y 해서 79점이다 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리고 요거 둘이 연립하면 되지. 어렵지 않지? 유형이 좀 무시무시하네. 많다. 진짜 엄청 많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자, 현영이랑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대. 얼마 후 현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건아는 처음 위치보다 6계단을 올라가 있었대. 이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래. 비기는 경우는 또 없다네. 그래서 현영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할게. 그리고 현영이가 진 횟수를 y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현영이가 이겼다는 거는 거꾸로 건아가 뭐 했다는 거야? 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영이 기준으로 그냥 이긴 횟수 x, y라고 할게. 그러면 일단 현영이에 대한 식을 먼저 한번 써보자. 현영이는 어떻게 되지? 식이? x 플러스 왜냐면 한 번 이겼을 때 3계단 올라가잖아. 한 계단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3x 그 다음에 한 번 지면 2계단 내려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2y 그치? 요게 이제 16이란 얘기지. 맞지? 그 다음에 건하에 대한 식은 그러면 3y지. 그치? 왜냐면은 그 현영이가 진 횟수가 건아가 이긴 횟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y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6계단 올라가 있었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 y 찾으면 되지. 됐니? 안 돼? 됐어? 안 됐어? 됐어? 땡겨? 넘어가도 돼?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유형도 좀 나오는 편인데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이거.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이 4%가 늘어서 995명이 됐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요 문제는 보통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거든. 작년. 그래서 작년 남학생, 여학생이니까 작년 여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 그리고 작년 남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그러면 이때 X 더하기 Y는 1000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1000명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남학생이 6%가 줄었대. 6%가. 그리고 여학생은 4%가 늘어서 995명이 됐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여학생 수는 4%가 늘었으니까 x 곱하기 뭐라 쓰면 되니? 4%가 늘었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4%가 늘었으니까. 응? 100분의 104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이걸 곱해야 돼. 알고 있지?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4% 늘었다고 하면 1 플러스 100분의 4를 이제 곱하라고. 퍼센트 는 게. 그치? 퍼센트가 늘었으면 1 플러스 100분의 4를 이제 곱하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요거 통분한 게 이거잖아. 100분의 104. 그 다음에 Y는 그럼 어떻게 돼? 남학생은 오히려 줄었잖아. 6%.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그치? 100분의 94라고 쓰면 되지. 얘는 이제 1-100분의 6%니까 6이니까 94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총 995명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요거를 또 풀어주면 되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게 여기서 풀어서 x값이 얼마가 나왔어. 그럼 이게 답이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찾고 있는 게 뭔데? 근데 올해 여학생 수잖아. 올해 여학생 수. 근데 이 x는 작년 여학생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구하려면 x값은 x값 나온 거 여기다가 100분의 104를 곱해야 요게 이제 올해 여학생 수가 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여학생 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조금 주의할 게 요거 x값 나왔다고 끝이 아니야. 맞지? 우리는 작년을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올해로 바꿔줘야 돼. 맞지? 이해하냐? 네. 맞지? 이거를 올해 여학생 수랑 올해 남학생 수로 미지수를 두게 되면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식을 놓기가 좀 헷갈리지.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이 4% 는 거잖아. 맞아? 여학생이. 근데 올해 여학생을 X라고 두면 그러면은 4% 준 게 아니지. 뭔 말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올해 여학생 수인데 굳이 작년 여학생이랑 작년 남학생을 미지수로 두는 이유가 지금 기준이 지금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4%가 늘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이걸 거꾸로 내가 올해 여학생 수를 X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작년 여학생이랑 작년 남학생 합쳐서 1000명이다라는 거를 거꾸로 4% 줄었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냥 작년 여학생이 그냥 뭐 한 500명 있었다고 해볼게. 500명 있었다 해보자. 그리고 올해 여학생은 이거보다 4%가 늘었구나. 4% 늘었대. 그럼 여기에 4%면 뭐야? 500 곱하기 100분의 104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얼마야? 샥샥 까주면 520명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520명 몇 명 는 거야? 몇 명? 20명 늘었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올해 여학생을 내가 미지수로 두고 작년은 이거보다 4% 줄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왜냐면 잠깐 520에 4% 줄었다고 해서 100분의 96을 곱해봐. 그럼 이게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이거 안 나와. 이해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퍼센트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퍼센트로 늘어나고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올해 여학생이랑 남학생에 대한 그 미지수로 두면 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줄었는지를 몰라. 거꾸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으로 미지수를 두고 이걸로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이해하냐? 이해하는 거 맞아? 이해하는 거 맞아 진짜? 네. 지금 표정이 지금 다 아닌데? 아무튼 요 문제는 좀 잘 나오니까 꼭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이 개 많네. 자, 이 원가 정가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 자, A, B 두 제품을 합해서 45,000원에 사갖고 A 제품은 원가의 20%, 그 다음 B 제품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더니 6,500원의 이익을 얻었대. A 제품의 원가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넣어? 미지수를 A의 원가를 X, 그리고 B의 원가를 Y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45,000원이라는 게 나오지. 그치? 45,000원 주고 저 두 개를 산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A의 원가의 20%를 붙여서 이제 정가를 만들었대.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120이겠지. 20%를 붙였으니까. 그
그 다음에 비제품은 Y인데 여기다가 마찬가지 10%를 붙였으니까 110이겠네. 맞지? 요게 이제 정가야. 이게 정가. 맞지? 이게 정가인데 여기서 이제 원가를 빼야 내가 이익을 얻을 거 아니야. 맞지? 원가를 빼야 이익을 지금 6,500원을 얻었대.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 y 값도 찾으면 되겠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좀, 중요한데? 너네 1문제 알고 있니? 1문제? 1문제? 1문제 모르나? 뭐지? 지금은 이제, 이게 단위가, 그러니까, 기간의 단위가,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일이니까 일로 할게. A라는 사람이, A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여기다가 1일을 주면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거지. 뭔 말이냐면 너네 만약에 이 강의실 청소를 하라고 했어. 내가 이 강의실 청소하라 했어. 그러면은 은솔이가 이게 여기 강의실 청소하는데 1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내가 1시간을 주면 일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청소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일이 끝났다라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1이라고 쓸 거야. 1. 숫자로. 이해하냐? 그럼 잡아. 지금 얘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그 일한 시간을 곱하면 일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일이 아니라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반나절만 줬어. 그럼 일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지. 왜냐면 하루를 줘야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인데 근데 얘가 지금 반나절밖에 안 주면 일이 다 끝나지 않겠지. 이해하냐? 이해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일을 일한 시간까지 곱해서 일을 끝냈다라는 걸 우리가 숫자 1로 쓴다고. 그래서?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미지수로 둔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를 x. 이렇게. 됐냐? 자, 한번 볼게. 경준이랑 미나가 함께 하면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대. 그럼 봐봐. 경준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할게. 그리고 미나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볼게. 그럼 요 두 놈이 같이 일했지. 맞아? 같이 일했을 때 얼마에 끝났대? 며칠? 4일 만에 끝났대. 그러면 이 둘의 일의 양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일한 시간을 해주면 일이 끝났다고. 오케이? 이해하냐? 안 되면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 봐봐. 나 혼자 여기 강의실 청소하는 거랑 너네가 도와주는 거랑 당연히 너네가 도와주면 일이 더 빨리 끝나겠지. 네. 그렇지 않아? 맞지? 그치?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디서?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가 미나가 같이 도와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의 양이 좀 늘었지 당연히. 나 혼자 여기 이거 타일 이거 하나 청소할 수 있는 걸 너네가 도와주면 2개나 3개 막 이렇게 청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처럼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다가 미나가 같이 했으니까 미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더한 게 이제 전체 일의 양이 되겠지. 이 둘이 같이 일한 일의 양. 맞지? 그리고 얘네가 4일 만에 일을 마쳤다 했으니까 곱하기 일한 시간 4일을 곱하면 일이 끝난다고. 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을 한 후에
나머지 미나가 2일 동안 작업해서 일이 끝났대. 그럼 저건 식을 뭐라고 쓰면 돼? 경준이랑 미나가 따로 했어, 이번엔. 경준이가 8일 동안 먼저 했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8x, 그 다음에. 그리고 남은 일을 미나가 며칠 동안 했어? 2일 동안 했으니까 플러스 2y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났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지. 됐냐? 네.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돼, 요거.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거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는. 4x 더하기 4y는 1이라는 식이 있고, 밑에 거는 지금 8x 더하기 2y니까, 밑에다가 2 곱하면 16x 더하기 4y는 2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뺀다고 생각하면 12x,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2분의 1이라는 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아까 경준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x가 12분의 1이래. 그럼 경준이 혼자서 일을 했을 때는 며칠 걸린다는 얘기야? 12일 걸린다는 얘기지. 맞아? 여기서 양변에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x가 1이니까 경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랑 일한 시간 12일 곱해야 1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경준이가 혼자 일했을 때는 12일이 걸린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뭔 말인지? 됐냐? 안 됐냐? 안 되면 빨리 얘기해. 된 것 같아? 확실해? 어이씨. 눈빛이 아닌데? 저 돼지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런 눈빛인데, 지금? 어이씨. 일단 풀어봐. 알았지? 거기 1문제 있을 걸 아마? 있을 텐데? 네. 그치? 한번 풀어보고, 오답할 때 다시 해줄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해볼까? 거석시 드디어 나왔네. 자,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 그러니까,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가 5km래, 5km. 인균은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서 A역을 향해서 시속 4k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6km로 조금 달렸대. 그래서 8시에 A역에 도착했대. 인규가 달려간 거리를 구하래. 그럼 달려간 거리.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뉠 거 아니야. 여길 달린 거니까 이걸 X라고 하고, 여긴 걸은 거니까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일단 처음에 식은 어떻게 둘 수 있지? 지금 X 더하기 Y가 5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거리를 X, Y라 했으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와 있지. 얘가 지금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다라는 건 1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걸어간 시간이 얼마야? 걸어간 시간. 시속 얼만데?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 4분의 우리 걸어간 거리를 Y라 했잖아. 그리고 걸어가는 속력이 얼만데? 4km잖아, 4km. 그치? 시속 4km라네. 맞지? 그러니까 4분의 Y가 이제 걸어간 시간이지. 그치?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뛰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그럼? 6분의 X라고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걸렸다고,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1시간. 1이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지. 됐니? 그치? 거속시에 대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지. 자, 등산을 하는데, 뭐야, 이거 왜?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시속 5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이 걸렸대. 총 11km를 걸었다고 할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올라간 거리, 올거를 X라고 할게. 그러면 내려간 거리를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일단 식이 어떻게 되지? 처음 식은 x 플러스 y는 11, 그치? 11km 걸었다 했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어떻게 돼? 3km니까 3분의 x지. 그치? 시간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의 y잖아.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 걸렸대? 3시간 걸렸대. 그치?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간단하지? 개 쉽지? 아이 쉬워라.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자철이와 성룡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철이랑 누구야? 성룡이? 성룡이가 이제 각각 출발을 해서 도중에 여기 딱 만났대, 여기서. 자, 이때 이제 자철이는 시속 5km, 성룡이는 3km로 걸었다고 할 때 자철이가 걸은 거리 구하래. 그러니까 요만큼 거리를 x라고 할게. 요만큼을 y라고 할게. 그럼 처음 식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24km.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자철이가랑 그 성룡이가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래서 만났잖아. 그럼 자철이가 걸은 거리랑, 그러니까 자철이가 걷는데 걸린 시간하고 성룡이가 걷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같겠지. 같은 시간에 만났으니까. 맞지?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자철이가 걷는데 걸린 시간은 성룡이 지금 얘가 5니까 5분의 x, 그치? 성룡이는 3분의 y겠지. 맞지? 그냥 같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요걸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쉽네. 쉬워. 자, 그 다음에 자,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서 출발했대.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그러면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자, 이거를 x라고 할게. 형 시간.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x. 그럼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y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처음 시간은 이제 뭐라고 넣을 수 있지? 처음 식은 x 플러스 y는 요건 식이 어떻게 되지? 일단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 등호가 있다라는 건 같다라는 걸 이제 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x 플러스 y 는 24? 그건 너무 대충 보는 거 아니야? 형이 먼저 출발을 했어. 그리고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한 거야. 그치? 근데 쭉 갈 거 아니야. 가다가 이제 학교 정문에서 딱 만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형이 출발했어. 우후! 먼저 가고 있어. 그리고 24분 후에 동생이 뒤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와! 근데 동생이 개빨라. 자전거 타고 가기 때문에 개빨라. 그래서 여기서 만난 거지. 딱 여기서. 그럼 일단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둘이 걸은 거리가 같잖아. 그잖아? 거리가 같지, 거리.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지? 형의 속력은 50이지. 맞아? 그리고 형이 걸은 시간이 x니까 50x.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은 200. 그 다음에 그 달린 시간이 y니까 200y. 이게 같겠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식인데,
형이랑 동생이랑 각각 시간이 이제 x, y인데 형이 출발하고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을 했어. 그지? 그리고 학교 정문에서 동시에 만났어. 그러면은 누가 더 오래 걸었어? 누가 더? 형이 더 오래 걸은 거지. 몇 분 더 오래 걸은 거야? 24분 더 오래 걸은 거잖아. 많이 안 나오냐? 오래 걸은 거잖아. 24분 더. 그지?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돼? 형이 동생보다 24분을 더 걸었어. 그지? 응. 그냥 시간만 보면, 시간만. 우리가 어차피 시간을 미지수로 세웠잖아. 맞아? 그럼 시간만 봤을 때, 형이 동생보다 24분을 더 걸었어. 그지? 그럼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달린 형이 걸은 시간이랑 동생이 달린 시간. 그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봐. x 플러스 24? 형이 더 걸었는데? x 마이너스 24를 했을 때 y랑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생이 30분 자전거 탔어. 그렇게 해서 학교까지 갔어. 그럼 형은 몇 분 갔단 얘기야? 54분 걸어갔단 얘기 아니야? 그지? 응. 형이 24분을 더 걸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24분을 빼야 얘랑 같아지게 되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지. 됐냐? 그치?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좀 어려워. 식 세우는 게. 식만 세우면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온다잉. 잘 나오는 거 많지.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자, 이 지점에서 형과 동생이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지점으로 이게 돌고 있대. 근데 같은 지점으로 돌았을 때는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둘이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야. 같이 나란히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너네 너네 형제끼리는 별로 안 친하잖아. 아닌가? 친해? 그래. 그럼 걸어갈 때 막 이렇게 손잡고 걸어?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둘이 싸운 거야. 싸웠는데 운동하러 나왔는데 싸웠어. 그래갖고 얘가 먼저 가고 있는 거야. 삐져갖고. 얘는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속력이 다른 거야.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속력이 빠른 사람이 당연히 쭉 먼저 가갖고 다시 이제 따라잡겠지. 속력이 빠른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잡았을 때 15분에 만난다는 얘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준비 시작하고 이제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속력이 빠른 사람이 앞질러 쭉 가다가 15분 후에 다시 이제 따라잡은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반대 방향으로 돌면,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는 3분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자, 이랬을 때 형이 동생보다 빠르게 뛴다고 할 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래. 그러면 형의 속력을 X라고 할게. 그럼 동생의 속력은 뭐야? Y가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형이랑 동생이랑 그러니까 15분 후에 만났다며. 맞아? 그럼 15분 후에 딱 만났을 때 그때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돼?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형이랑 동생이 동시에 출발했다. 근데 형이 좀 빨라. 존나 빨라. 와따 씨, 개 빨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우 쉣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만난 거지. 오케이? 그러면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돼? 이 저수지에 한 바퀴지, 한 바퀴. 그잖아? 한 바퀴를 앞질러서 왔을 거 아니야. 그래야 만날 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래서 그걸로 식을 처음에 세울 거야. 그러면 형이 걸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x 곱하기 15x라고 쓰면 되지. 15x. 15분 후에 만났다 했으니까 형이 15분 동안 걸은 거리는 15x. 그 다음 동생이 15분 동안 걸은 거리는 15y. 이걸 뺐을 때
얘가 이제 그 한 바퀴, 저수지 한 바퀴인데 얘를 1.5km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지금 얘가 분이기 때문에 분이기도 하고 얘가 이제 분속이니까 얘를 얼마냐? 1,500인가? 1,500m라고 얘기해줘야지. 됐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 거꾸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3분 후에 만난다며. 그치? 그러면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형이 걸은 거리랑 동생이 걸은 거리의 합. 그게 또 뭐야? 한 바퀴지, 한 바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3x 더하기 3y가 1500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식을 세우면 되지. 됐니? 그래서 요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랑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요런 문제 나오면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그 차이가 한 바퀴다라고 하면 되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합이 한 바퀴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면 돼. 그렇게 해서 이걸로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됐니? 유형이 좀 많지? 진짜 많네. 개 많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요것도 잘 나와. 계속 잘 나온다 해서 좀 미안한데, 진짜 잘 나와. 자, 배를 타고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을 구하래. 자,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을 X라고 할게. 그리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해볼게. 강물이 이제 흐르니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의 저항을 좀 많이 받겠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대충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근데 물은 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 맞아? 그래서 물의 속력 때문에 이제 배의 속력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x-y라고 할 거야. 속력을. 원래 기본적으로 배의 속력이 있잖아.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물의 속력이 또 이제 자꾸 이제 저항을 하니까. 맞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배의 속력이 6km고 그다음에 저 강물의 속력이 만약에 뭐 3km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에 저항을 받으니까 이 3km만큼 빠질 거 아니야? 속력이. 맞아? 그래서 이제 x-y라고 하는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는 5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곱하기 5시간 하면 이게 이제 거리잖아. 지금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맞지? 거리가 몇 킬로래? 거리가? 문제에서 몇 킬로래? 거리가? 30킬로라며. 맞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올 때는 강물을 타고 내려오니까 속력이 더 어떻게 돼? 더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지. 여기에 3시간 걸렸대. 이렇게 해서 30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됐냐? 됐지?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 맞지? 거의 정해졌어. 강물의 그 배에 대한 내용이랑 뭐 이제 강물 내용 나오면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 그 다음에 기차도 있네. 그렇네. 이거 기차도 해야 되는데. 유형이 좀 많지. 이제 좀 많아. 기차도 아마 거기 있을게 아마. 잘 봐.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 거짓말하지 마. 없는데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없어요. 아이씨. 그 뒤에 있겠지. 지금 8회 쪽에. 8회 쪽에 있겠네. 그치?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미리 해야지. 미리 있지? 한 2-3문제 있을 텐데.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거짓말하지 마. 없어요. 진짜. 기차 있을 텐데. 없는데요? 없어? 슈퍼맨 제목이랑 장소랑 달리기 하는 거 나오는데. 없어? 기차 없다고? 기차 없으면 안 되는데. 소금물 구하는 거 나오는데요. 그래? 농도 가자. 달리기만 엄청 나와요. 달리기 엄청 나와? 알았어. 그럼 일단 농도 볼게. 요거 할게요. 잘 봐. 농도 요거 마지막. 와.
자, 8% 소금물이랑 5%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 이때 8% 소금물을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래. 그럼 8% 소금물의 양을 뭐라고 하면 돼? 네? 이거를 X랑 하면 되지. Xg. 그죠? 그 다음에 5% 소금물은 뭐라고 해? Y라고 할게. 그럼 일단 X 더하기 Y가 얼마? 300, 그치? 300. 합쳐서 300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6% 소금물을 만들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요거를 소금에, 이건 그냥 이제 소금물 합쳐서 300이다라고 쓴 거고,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소금의 양. 그러면 8%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8%의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5%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Y지. 그치? 요게 이제 6% 소금물 300g이니까 어떻게 돼? 100분의 6 곱하기 300이라고 하면 되지. X, Y 더한 거니까. 그치? 이렇게. 요거 둘로 이제 풀어주면 되지. 됐니? 별거 없지? 별거 없지. 됐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